어느 날 피터팬이 만약 자신이 살고 있는 네버랜드는 모두 거짓이고 사실 자신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으며 현실은 온통 잿빛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동화 피터팬을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비틀어서 바라본 이야기가 바로 이번 세븐틴 달링 뮤직비디오에 담겨 있는데요. 뮤비 해석해주는 토끼 김희로와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이곳은 13명의 소년이 사는 네버랜드. 마냥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이곳엔 무언가 이상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소년들의 아지트는 지하임에도 늘 대낮처럼 해가 밝게 들어오고 모든 시계는 물속에 잠겨 고장이 났죠. 새로운 시계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모두 물에 넣어 고장내버립니다. 유일하게 바깥에 놓인 시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게 못으로 시침 분침을 고정해뒀죠. 그거 이상한데? 이렇게 멈춰버린 시계처럼 마치 소년 시절에 시간이 멈춘 듯 어린아이 마냥 곰인형을 가지고 노는 멤버들과 인위적으로라도 태양을 두려는 듯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낸 태양과 태양을 닮은 커다란 해바라기가 늘 소년들의 공간에 존재하고 있죠. 알듯 말듯 이 기묘한 공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뮤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이 네버랜드에 대한 비밀은 버노님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첫 시작부터 등장한 거라 잘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첫 장면은 아름답고 행복한 네버랜드의 모습과 달리 마치 아포칼립스를 겪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듯 부서진 콘크리트 다리가 가장 먼저 나타났죠. 이곳에 버노님은 혼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을 나는 새는 자신의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지만 자신은 아무리 본인의 얼굴 위에 손을 올려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버노님의 주변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사실 이 기묘한 네버랜드는 13 소년들의 상처가 만들어낸 허상. 언론사에서 공개한 이번 뮤직비디오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달린 뮤직비디오는 따스한 햇살 속 멤버들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함께 모여 일상을 즐기는 이들은 평화로워 보인다. 이곳은 세븐틴이 사는 네버랜드다. 행복을 만끽하던 이들은 내면에 감춰두었던 고민의 상징인 그림자를 처음 마주하고 혼란스러워한다. 라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면에 감춰두고 있었던 고민과 상처들로부터 도망친 소년들은 하나의 방어 기제로서 네버랜드라는 허구의 세상을 만들어 스스로 그들을 가두고 그 속에서 시간을 멈춘 채 마치 피터팬처럼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요. 이젠 자신들이 허상 속에 스스로를 가뒀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네버랜드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버노님은 이 세계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통해 자신이 허구의 네버랜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소년들에게 급하게 달려간 버노님은 지하 아지트를 비추는 가짜 태양을 커튼으로 가리고 이 세상은 허구이므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멤버에게도 알립니다. 꽃엔 그림자가 생기지만 조슈아님에게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소년들. 와장창! 그리고 특히 이 부분 바닥에 Believe, Real, Remember 이 세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 조슈아님은 이미 이 네버랜드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조슈아님은 뮤비 극초반에 그림자가 없는 날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버노님이 이 세계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뭐였죠? 바로 그림자의 유무였죠. 조슈아님은 아마 이전부터 그림자가 없는 이 세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탐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조슈아님은 다른 소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버노님처럼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바닥에서 드러납니다. 믿음, 진실에, 기억하다. 그 사이에 선명하게 보이는 fear. 조슈아님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닐까요? 현실 속 고민과 상처를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에 버노님이 걷는 메리골드를 일부러 자신의 손을 피해 그림자를 비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노님은 그 손을 끌어 진실을 마주하게 하죠.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화들짝 놀라지만 조슈아님만큼은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는 세계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된 다른 소년들은 혼란에 빠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 네버랜드의 허점을 찾게 됩니다. 호시님은 까맣게 변해버리는 피를 통해, 준님은 벽을 뜯어내 마치 소년들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예언하는 듯한 그림을 발견하게 되고 물속에서 나침반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당으로 향하고 그 안에서 소년들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를 하던 뮤비의 첫 장면이 다시 등장하며 눈가리개를 벗고 사실 이곳은 진짜 태양도 멤버들도 없는 허상의 세계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에스쿱스님. 가린 눈을 뜬다는 행위 자체도 진실을 깨닫게 된다는 은유적인 표현인데다가 네버랜드라는 환상 속에 가려놨던 자신의 그림자가 처음 드러나게 됩니다. 승관님도 뒤를 돌아보니 멤버들은 없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의사들만 가득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지님도 환상 속에서 멤버들과 놀며 칠했던 페이스 페인팅을 지워내니 그동안 숨겨놨던 자신의 그림자가 드러나게 되고 뮤비 시작부터 온 방 안에 스마일 표시를 그렸던 정한님은 그 스마일 표시에 마치 피눈물이 나듯이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며 당황하게 되죠. 거울에 그린 스마일 표시
현실을 가까이 보기 위해 다가가는데 여기에서도 정한님에게 그림자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림자의 얼굴이 스마일 그림과 겹치면서 마치 정한님의 진짜 얼굴은 울고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일 표시를 지우자 상처투성이 어른 정한님이 나타나게 되고 준님과 디에이님 또한 거울을 사이에 두고 이미 어른이 된 현실 속의 내 모습을 마주한 정한님처럼 네버랜드 속 어린아이에서 멈춘 나와 현실 속 어른이 되어버린 상처투성이 나를 서로 만나게 됩니다. 민규님도 눈가리개를 벗자 네버랜드가 사실은 진짜 태양은 없었던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디노님도 자신을 외면하는 관객석들 앞에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홀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가린 눈을 뜨지 못하던 조슈아님까지 눈을 뜨자 멈춰있던 네버랜드의 시간은 다시 흐르게 되고 환상 속에 나와 현실 속의 내가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멤버들이 이 세계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점차 붕괴하기 시작하는 환상의 세계. 무너진 세계로부터 떨어져 도착한 곳에 모든 빛을 잃어버린 차가운 현실이 드러나며 혼란 속에 뮤비는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세븐틴 달링 뮤비 스토리 해석이었습니다. 세븐틴 뮤비 중 역대급으로 화사하고 평화로운 뮤비였는데 3년 만에 와장창 박살이 나버린 결말을 보니 많은 캐럿분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그런데 저는 마냥 배드엔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뮤비를 보면서 이번 앨범의 타이틀인 핫에서 분명히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고 거기에서 지금 세븐틴 선생님들이 처한 고난과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싶었던 떡밥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메리골드. 번호님이 조슈아님에게 건넨 그리고 민규님이 꽃병에 꽂은 꽃은 메리골드.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만 할 행복입니다. 번호님이 두려움에 떨던 조슈아님의 손을 이끈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면 행복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원우님. 조슈아님처럼 원우님도 성장의 아픔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고 다친 곳 하나 없이 뽀송한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시작부터 깨진 안경을 쓰고 있는 원우님을 보면 원우님 또한 번호님과 조슈아님 처럼 이 세계의 허상과 상처의 진실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뮤비 후반부에서 혼란에 빠진 멤버들과 달리 이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또 그림자가 지는 태양까지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장면들을 통해 다음 뮤비인 핫에서 원우님이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그림자의 의미. 그림자가 생겼다는 것은 내면의 고민과 상처를 다시 마주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딘가에 아직 빛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번호님은 손에 작은 빛을 담아 멤버들을 비추죠. 세븐틴은 상처를 극복하고 진짜 태양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한 번 더 살짝 후 나가보겠습니다. 세븐틴의 세계관이 네버랜드, 그림자, 태양과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게 결국 다 세븐틴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버랜드 속 소년들의 모습은 마치 세븐틴의 데뷔 초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죠. 이 네버랜드와 세븐틴, 즉 17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어린 시절, 데뷔 초의 모습 등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세븐틴으로서 활동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힌 고민과 상처들, 나를 막아왔던 수많은 역경들을 의미하고 시계와 시간은 그 그림자로 인해 미래로 나아가는 게 두려워 시간을 멈춰두고 싶은 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보았어요. 그리고 준님이 고장난 시계 속에서 찾아낸 나침반. 이 나침반을 발견하는 순간 세계가 격동하기 시작하죠. 이 나침반은 스스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는 순간을 상징한다고 읽히더라고요. 스스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컴백에서 I'm not 17 anymore 이라는 프로모션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I'm not 17 anymore. I'm not 17 anymore. 그리고 빛을 되찾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되겠죠? 즉 자신을 위해서 늘 지켜봐줄 진짜 태양, 그 태양을 세븐틴은 찾아내야 하는데 저는 바로 이 태양이 세븐틴의 팬덤 캐럿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그림자가 길어지지 않게 자신을 같은 자리에서 늘 지켜줄 태양. 결국 이 뮤비는 세븐틴이 캐럿을 만나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자전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븐틴 달링 뮤비에 대한 저의 전체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이 뮤비는 특히 최근 제가 본 세계관 뮤비 중에서도 와,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밌게 본 뮤비였는데요. 미장센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리전드 필름에서 제작한 만큼 영상의 퀄리티 자체가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스토리까지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 다음 편이 더 궁금해진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세븐틴 달링의 고가 뮤비를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사모님의 감상도 댓글에 함께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 갈게요. 안녕.